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제가 멤버십에서 꾸준하게 나는 솔로 리뷰를 찍은 지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이거 찍어보려고 날짜 확인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고, 제가 처음으로 리뷰를 했던 기수가 2022년 돌싱 기수 10기였더라고요. 영상 제목이 20대에 연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입니다. 여기 영상들을 보시면 진짜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어릴 때 최대한 많이 연애 경험 다양하게 쌓고, 아무리 늦어도 30살에는 상견례가 진행이 되는 게 좋다라고 정말 노골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기획한 내용은 내가 만약 나는 솔로에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제이긴 하지만 나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출연자들의 나이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15년 전에도 짝에서도 85년생들이 나왔다는데 아직도 85년생들이 나는 솔로에 나온다는 무슨 도시전설, 여고괴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대의 여성들은 진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오히려 제대로 득표를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나오신 30대 중후반 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20대 여자가 왜 도대체 여기에 나왔지? 좀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서 접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만 나이 기준으로 25살부터 29살까지가 진짜 여러분 인생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가임기 여자는 그 존재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자의 출산 능력은 과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성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여자들은 그 기간 안에는 특별히 거의 여신에 가까운 숭배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대접받는 연애, 대접받는 결혼 생활 이런 걸 특히 더 원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기간 안에 상견례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30대 초반 여자의 빙의를 해서 낯설 올킬이라는 목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 세팅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했던 모든 컨텐츠들, 백설마녀 유튜브 멤버십 영상, 포르투나 강의까지 전부 다 여러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세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자들의 심리를 완전 전격 해부해서 탈탈탈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중, 여고, 여초과, 여초 직장 테크트리를 타신 분들일수록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의 시간을 연애 이외에 다른 데 이미 다 갈아 넣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경험과 지혜를 갈아 넣은 에센스 강의를 보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남들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지혜들을 1년 만에 에센셜하게 얻어가실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남자들이 말하는 여자들의 특유의 표독스러운 눈빛,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바로 심사위원회의 눈빛이에요. 옛날에 슈퍼스타 K나 프로듀스 101 이런 데에서 나오시는 심사위원분들의 눈빛 있잖아요. 많은 여자분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초 생활이 길어지신 분들은 본인 눈에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로 치면은 뭐 나이트나 클럽, 요새는 헌팅 포차 이런 성비 박살난 곳에서 남자들이 굽신거리고 남자들이 돈 다 쓰고 여자들이 그래 너 한번 오늘 재롱 부려봐라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여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자주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남자가 없는 환경이니까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런데 한 번이라도 더 자주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학교 친구나 회사 동료처럼 나름 동등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권력이 기울어진 그 헌팅 시장 체제가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뉘앙스가 여러분이 소개팅에 가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대 남자애들의 넘치는 체력과 성욕, 그리고 빈곤한 지갑 사정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오는 그 호구 플레이들을 평가하던 20대 심사위원 여자분들이 나중에 30대가 되면 심사위원의 눈빛을 거둘 때가 됐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0대 여자애가 그런 눈빛을 하고 있으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경계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30대 여자가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평가질하는 눈빛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자라는 그 여신의 영광의 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도 30대 여자가 아직도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저 여자는 눈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남자들에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30대부터는 혹시나 내가 그런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지, 눈빛이나 말투, 몸짓에 배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식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소개팅이라는 자리는 사실 압도적으로 남자가 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애 시장보다는 결혼 시장이 여자보다 남자들에게 들이미는 잣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미 입국 컷으로 걸러진 남자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결혼 시장 풀 안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수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결혼 정년기에 여자가 한 번 소개팅을 받을 때 남자들은 적어도 4번은 소개팅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남자가 1대4 면접을 보고 있는 심사위원의 입장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뒤바뀐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사위원의 눈빛으로 그래 너 오늘 한번 재롱 떨어봐라, 소프트하게 표현을 하자면 오늘 저 재밌게 해주세요 라는 고자세의 말투나 눈빛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모 세팅입니다. 일단은 키 빼 몸을 최소 110에 맞춥니다. 평소에 108만 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방송 카메라에서는 훨씬 더 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 110에 맞추고 붓기 관리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쉐딩 화장은 전 솔직히 얼굴에 올리는 거는 비추드리고 여기 턱 밑에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연하기 한 달 전부터 얼굴 경락 마사지를 매주 1회씩 받아서 얼굴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쓸데없이 다른 시술들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필러 같은 거. 그리고 울세라 같은 리프팅 레이저는 한 달 전에 미리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라면 한 달 전부터 매일 허리 사이즈 줄이는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여자 아이돌 복근 운동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녹화 일주일 전에 미용실에서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해서 머리에 윤기를 줍니다. 지금 제가 그냥 판고데기로 폈는데 이렇게 약간 부스스한 거 보이시죠? 이런 게 없으려면은 아예 매직 스트레이트 펌으로 쫙쫙 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화 3일 전에는 속눈썹도 미리 연장을 해놓고요. 어떤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미리 여러 번 트라이를 해서 확정 지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 촬영이라서 가르마 문신이나 헤어라인 문신도 미리 해서 하얀 두피나 넓은 이마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또 앞머리가 다 날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아이돌 앞머리 세팅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은 진짜 거의 앞머리를 구워 놓는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첫인상 등장할 때는 좀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그날은 샵에서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받는 게 좋겠죠. 또 얼굴에 있는 점, 주근깨, 잡티는 반드시 한 달 전에 다 빼고 나갑니다. 그래야 생활하는 내내 옅은 화장으로 버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젤 네일이나 페디큐어 이런 디자인은 스톤을 박지 않고 무난한 원 컬러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품 주얼리나 가방 같은 명품 패션 아이템은 들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걸이 정도는 명품이 아닌 걸로 하나쯤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귀걸이나 팔찌, 반지 이런 거는 옵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팀 다리미는 꼭 가져갈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살림 도구들은 특별히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숙소에 고무장갑이나 설거지 스펀지가 없으면 반드시 녹화 첫날에 장보기 이벤트에서 내가 사오든가 아니면 장 보러 가는 사람한테 사오라고 미리 시킬 것 같아요. 저는 출연자분들이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거 볼 때마다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날짜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첫 만남 당일에 부모님보다는 형제 자매나 친구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첫날의 포인트는 목소리 데시벨을 올리지 않는다.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태생적으로 예쁜 애들의 포지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애들은 절대로 첫날에 나대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자기 쳐다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 대신 반드시 여러분이 입장하실 때 이미 미리 와서 앉아있는 모든 남자분들 한 명 한 명 다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눈빛으로 인사를 하세요. 마치 이곳의 여주인, 호스티스처럼 따뜻한 환영의 눈빛을 보냅니다. 첫날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대사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일단 첫 등장에서부터 남자들이 가방을 들어주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방 들어줄 때 이렇게 한 번, 그리고 가방을 여자들 자리에 놔주죠. 그때도 한 번, 그리고 이름표 뜯어줄 때 또 한 번, 이렇게 최소 적어도 3번은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숙소로 이동하면서 또 숙소에 도착해서도 남자들이 계속 캐리어를 챙겨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계속 감사합니다를 매번 하시는 거예요. 6명 다 일일이 눈 마주치면서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라는 눈빛으로 감사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날 첫인상 투표에서 적어도 3표를 받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인상에서부터 인기녀로 인식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이트 펌으로 만든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머릿결, 그리고 봉고데
고데기로 만든 C컬이나 S컬 롱 헤어, 또 웃는 셀카, 매일 백장 찍기로 만들어낸 웃는 얼굴, 그 다음에 허리 사이즈와 허리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백하게 보이는 패션을 입으셔야 되고요. 또 무릎 위로 5cm에서 10cm 정도 올라오는 치마를 입습니다. 밑으로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최소 7cm 정도 되는 힐을 신으시고요. 발목을 가리는 부츠나 양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남자들이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바로 허리 사이즈와 발목 두께이기 때문에 발목이 두껍더라도 저는 그냥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키 빼면 110을 만들고 힐을 신은 상태에서는 애지간하면 그냥 발목이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팔 다리에 톤업 선크림이나 화이트닝 크림을 발라서 흰 피부를 연출해 주십니다. 또 첫인상에서 6명 이렇게 쪼롬이 멀리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 중에서 일단 여러분 머리카락이 제일 반짝거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피부색이 제일 하얀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제일 시선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선을 받을 때마다 여주인 같은 그런 미소 띄워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외모 세팅을 한 여자가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라는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계속 연발한다, 최소 3표 받고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그 이상 튀는 행동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노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 차에 자기소개를 시작을 하죠. 이때 자기소개를 할 때도 헤어 세팅이 막 날아다니지 않게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시는 게 좋고요. 또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나이, 직업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는 별다른 거는 하지 않고 사회 초년생부터 꾸준히 적금만 넣고 있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살에는 결혼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애청자로서 용기를 내고 출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취미 이야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혹은 너무 다양한 취미를 전부 다 늘어놓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양 있어 보일까봐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비추천 드리고요. 취미는 크게 돈 안 드는 거 위주로 한 개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외국 경험은 그게 공부든 일이든 여행이든 뭐가 됐든 굳이 말 안 하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여러분이 수준급의 외국어 실력을 하나 이상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 외국어 관련된 나라에 대해서만 언급을 잠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독일에서 잠깐 유학을 해서 독일어는 어느 정도 프리토킹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 이외에는 그다지 뭐 외국 경험이라는 것이 남자들한테 크게 어필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 관련해서는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이런 것들 중에서 본인이 제일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긴장되니까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으로 받을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남자 이상형이나 뭘 보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하게 딱 2가지만 명확하게 언급을 하세요. 그거는 미리미리 꼭 정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냐 물으시면 뭐 대화해보고 싶은 분은 2명이다, 뭐 3명이다, 요 정도 선에서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또 남사친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친이 만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뭐 안 만난다, 이렇게 대답을 덧붙이는 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냐 이런 질문도 요즘 나오던데 이것도 솔직하게 대답하되 연하남을 만났었다라는 뭐 TMI로 연하남의 전적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 연애가 6개월 전이었다, 이렇게 기간만 딱 얘기하고 패스하세요. 그 뒤에부터 공식 데이트 신청은 무조건 매 순간 진심으로 1순위 남자에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순위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불러내서 대화하는 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튿날 저녁에는 좀 내추럴한 모습, 좀 옅은 화장, 딱 붙거나 파인 상의, 그리고 그 밑에는 편한 바지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덮거나 밖에 나가서 추울 때를 대비한 아우터로서는 보이프렌드 핏, 하얀 와이셔츠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입을 때 팔만 가리고 이런 어깨나 목 뒤는 노출이 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헤어나 의상은 다양하게 연출을 하되 전부 다 뭐 여성스러운 쪽이 좋고요. 하지만 정식 데이트에서는 머리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뭐 머리를 묶거나 이렇게 집게핀으로 틀어 올릴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도 꼭
고데기로 C컬이나 S컬을 넣은 상태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대체로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블러셔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술보다는 물을 더 많이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3일차 아침에는 설거지나 요리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십니다. 그때 머리는 틀어 올려서 뒷목이 노출되는 편이 좋고요. 의상은 전반적으로 위에나 밑에나 좀 타이트한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핏대는 청바지라든가 약간 핏대는 롱치마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요리나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남자들이 대놓고 뒤에서 몸매를 다 뜯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신 있는 몸매 라인 위주로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패션을 입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요리를 하신다면 모두를 위한 간단한 한 가지 메뉴, 뭐 볶음밥이라던가 국물 요리 이런 게 좋습니다. 또 남자가 여러분한테 뭘 해준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게 뭐든 그리고 그게 누구든 엄청 고마워 하세요. 감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좋아하는 남자다 그러면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별로 관심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그런 이벤트를 해주신다 그러면 눈을 좀 피하고 마주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4일차에는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리얼로 완전 결혼각이 서는 남자가 아니라면 최종 선택은 하지 않고 그냥 남자들 대시만 감사 표시를 적절하게 하면서 잘 받아주시다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킨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구에게도 절대 하지도 받아주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제작진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스킨십 말고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실생활에서도 잘 적용을 해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킹카들 계속해서 우리 설탕이들이 전부 다 잡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살을 빼고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 이상형 조건은 제일 중요한 거 딱 2개 정도는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발 사귀자는 말 나오기 전까지 제발 좀 스킨십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나자라는 말도 안 됩니다. 사귀는 거랑 만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심사위원의 눈빛을 하지 않는다. 5번째, 동성 친구한테 친절한 만큼만 썸남한테도 좀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6번째, 썸남한테 대답해줄 때는 늘 웃는 얼굴로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시비 걸지 마시고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썸북 난 거는 다시 되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남자 빨리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썸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